한국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지도에서 제일 왼쪽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약 39 혹은 32%의 국민이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캐나다보다 멕시코가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지 회복주의적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반감이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미 국가들도 좀 낮게 나타나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멕시코와 동일한 그 32%의 국민이 많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브라질은 다소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시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의 수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유럽 대륙의 나라들,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한 30%에서 한 40% 정도 수준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38%, 스페인의 경우에는 42%, 조금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34%, 그리고 독일은 30%, 이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의 경우에는 50% 정도로 서유럽 대륙보다는 10 내지 한 15% 높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영국과 미국은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고, 또 많은 영국인들이 또 미국을 건설한 그런 역사적인 연관성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외교 정책에서도,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제도 측면에서도 두 나라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국가 간의 상호 이해 수준이 높아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도 영국의 경우에는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비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의 경우에는 국민의 70%, 그리고 헝가리의 경우에는 63%의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좀 정치 안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은 오늘날 러시아의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미국이 자기 시민들을 좀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정책과 정서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그런 안보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경우에는 국민의 26%만이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러시아는 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여전히 미국과는 좀 대립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아시아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 호주는 약 54%,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주, 영국, 뉴질랜드, 미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영국과 호주가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42%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적 관점에서 미국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중동 국가에 비하면 그래도 다소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상대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다소 좀 세속화된 그렇게 근본적 이슬람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보다는 상당히 온건한 그런 반미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일본, 한국, 필리핀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일본은 국민의 67%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80%, 그리고 필리핀은 83%가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 한국, 필리핀이 그 어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이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발전에 미국이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죠. 먼저 정치적인 기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한 그런 역할을 미국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패망함으로써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기여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미국에게 고마워하고 있고요. 또 군사적인 기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전쟁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남한 정부를 도운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남한의 안보를 지키는데 지속적인 기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약 한 70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기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상당한 경제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가 한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에는 원조가 아닌 미국의 개방적인 수입 정책 덕분에 한국이 많은 수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때는 미국 시장이 한국 수출품의 어떤 절반까지도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민주화 이전에는 반미주의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시기에 미국이 큰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약 40년 동안 군부 정권이 자신들의 부족한 어떤 민주적인 정당성을 바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것을 보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 국민 중에서 반미주의를 외치는 경우에는 그들을 친북 혹은 반체제주의자로 간주하고 이제 억압을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